지금 멕시코에서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글로벌 기업들한테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터진 두 가지 큰 사건이 멕시코의 비즈니스 환경에 정말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삼성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삼성 맞아요.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 삼성을 아예 멕시코에서 쫓아낼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법적 분쟁이 시작됐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3천억 페소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삼성한테 내라고 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인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이 멕시코에서 지난 6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그 전부를 그냥 다 내라는 거예요. 아니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싹 다 가져가겠다니 이건 뭐 사실상 그냥 사업 접고 나가라 이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세금을 두 번 내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 하나에 대해서요. 특히 부가가치세, 우리가 흔히 VAT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중과세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멕시코의 아주 특별한 제도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바로 IMX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IMEX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해외로 수출하면 처음에 부품 들여올 때 냈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수출 장려책이죠. 멕시코를 세계적인 생산 기지로 키우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된 과정을 한번 보시죠. 1단계, IMEX 프로그램에 따라서 TV 부품을 세금 없이 들여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 이걸 조립해서 멕시코 안에서 팔아요. 그럼 마지막 4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팔았으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냅니다. 이게 수십 년간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따라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멕시코 정부가 태도를 싹 바꾼 겁니다. 아니, 1단계에서 부품 수입할 때도 세금을 내야지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똑같은 TV 한 대를 가지고 세금을 두 번 내라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삼성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굳어지면 이건 멕시코에 있는 제조업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삼성이 첫 번째 도미노인 셈이에요. 여기서 삼성이 넘어가면 IMX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업하던 수천 개의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똑같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지금 멕시코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정부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IMMX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세금을 피해왔다. 이제 제대로 내라. 이겁니다. 혜택만 쏙 빼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바로 그 주장을 심리하는 대법원 안에서도 이건 법의 원칙을 어기는 명백한 이중과세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삼성 같은 큰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멕시코의 모든 납세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이 일을 제기할 법적인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요. 심지어 재판을 하고 싶어도 그 문제의 세금을 일단 먼저 내야만 소송을 걸 수 있게끔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멕시코가 무역 정책에서도 정말 큰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면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관세 장벽을 세운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멕시코가 갑자기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기라도 한 걸까요? 이 도노 차트를 보시면 타겟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전체 관세의 71% 이상이 중국산 제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한국도 두 번째로 큰 타겟이 된 셈이죠.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게 결국 물가를 올리고 실업자를 늘려서 멕시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세금 정책,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관세 장벽. 이 두 가지 큰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지금의 멕시코는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땅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땅일까요? 사실 지금 멕시코 앞에는 니어쇼어링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거든요. 전 세계 공장들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 시장 바로 옆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멕시코만한 곳이 없죠. 그런데 바로 이 황금 같은 기회의 순간에 멕시코 정부가 스스로 예측 불가능한 세금,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대에 멕시코는 과연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는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멕시코의 대답이 앞으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